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저번 영상을 이어서 좀 그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한 4년 전쯤에 비전에 대한 영상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비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비전을 현재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 때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나의 사명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거를 어떤 가치관으로 혹은 접근 방법을 할 수 있을지 저의 사례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학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인턴들을 했는지, 왜 그 인턴들을 했는지, 또 제가 석사를 하면서 왜 석사를 했는지, 또 혹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업계를 왜 선택하고 왜 이 회사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그 사명과 비전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시작을 학사, 영국을 갈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학사를 더럼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더럼대학교 갔을 때 저의 전공은 음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기준은 막 대단한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것은 없었지만 저의 미래를 상상했었을 때 뭔가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갖고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었어요. 비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인생 목표 자체를, 내가 사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저 스스로 나오게 됐을 때부터 진로를 생각하는 것과 장기적인 목표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이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섬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 또 뭔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정말 오로지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만이 아니고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그게 결국엔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여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선대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많이 그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선교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시키는 것,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그 이상으로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인더스트리 자체에서 무너진 질서들,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균형들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역할도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저의 비전과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똑같이, 난 그럼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을 섬겨야겠다. 그건 이제 그 생각의 바탕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자라온 환경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교환학생도 가서 음악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고, 제가 인턴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떤 스킬셋을 갖춰야 하는가, 어떤 부분들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턴들도 정말 쉼 없이 제가 학사 생활 4년 하는 동안 인턴을 매번 했었어요. 석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인턴십을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고 4학년 끝나고 이렇게 4번을 학사를 하면서 했었었고, 인턴을 하면서 이 하나의 저의 목표를 두고 저의 인생 결정들을 차차 해가면서 났던 결론은
내가 정말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라는 영역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고 이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석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음 챕터, 저의 석사 챕터가 시작되는데 임페리얼 비즈니스 스쿨을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어서 런던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석사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때 그 전까지 제가 음악 관련돼서 또 예술 경영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웠었지만 비즈니스 스쿨을 가니까 특정 비즈니스에서 예술 영역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 자체, 비즈니스란 정의 자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배우니까 나무를 보고 있었다면은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애초부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순간 이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는 것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는 이게 회사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많이 포커싱이 돼 있죠. 이익 창출하는 회사가 한 스펙트럼의 끝에 있다면은 NGO와 같은 정말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딱 두 개의 익스트림을 만든다면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소셜 엔터프라이즈거든요. 목표 자체는 NGO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를 푸는 또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미션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익 창출하는 회사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어서 셀프 서스테이닝 하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후원금 없이도 그냥 이익 창출하는 회사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음악가들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어떠한 사회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선한 방법과 선한 목표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아져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스타트업들이 혹은 그런 단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찾아가야겠다. 제가 이 1년 동안 비즈니스 스쿨 다니는 석사에서 배웠던 제일 중요했던 정보가 이거였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취업을 해야겠죠. 그때 당시에 저의 취업의 기준은 뭐였냐 하면 내가 어디서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거를 빨리 풀어내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라는 기준을 갖고 생각했을 때 IT, 텍 쪽이 저에겐 답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커머스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인공지능 회사로 옮기고 이제는 또 이제 더 큰 대기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이직 결정들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충분히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한 스킬셋을 만들고 충분히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인더스트리를 선택을 하고 또 그런 회사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긴 시간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목표를 두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정했을 때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될까? 저도 아직 이 여정에 어떻게 보면 정말 초반 시점에 있지만 20대, 30대라면 모두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라면은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무너진 질서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 그리고 선교에 대한 사명.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비전을 품고 장기적인 목표를 품고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그 장기적인 목표의 핵심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한 사실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부를 많이 쌓아야 된다. 너무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방향성을 잃은 모습들을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 여정을 밟으면서 헷갈릴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내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움도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장기적인 목표가 뭔지를 아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하는 결정들이 좀 더 뚜렷해져요. 내가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장 내년 2025년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회사를 이직해야 될지, 어떤 직무를 가져야 될지가 그 장기적인 목표의 틀 안에서 설립이 되고 당연한 결정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 절대적인 사명의 틀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사명은 무엇일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향한 결정들을 하는 게 내 삶 속에서 배이면은 결정들을 함으로써 오는 어려움들이나 혼란스러움, 불확실성, 외로움을 결국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나라를 옮기게 되는데 그런 결정들 가운데에서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늘 그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의 개인적인 사명을 찾고 그거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